그러니까 본능 부부의 남편은 너무 어린 나이에서 성장을 못 해버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뭐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어른이 순수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핑계 속에 묻혀버렸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게 산부인과 솔루션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심리 상담도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별 맞춤 솔루션으로 이것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최소 중학생 이상인 아이들 아니면 뭐 나이가 두 자리 이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상담을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급선무는 피임이니까 지금 여기 아내분이 이제 30살인가 그렇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내분이 30살인데 앞으로 뭐 다섯 여섯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피임부터 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죠. 그냥 남편이 묶어야지. 내가 봤을 땐 이대로 놔두면 임신은 이제 계속 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계획이 없이 계속 애를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생겨도 먹고 살만 하거든. 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과자도 먹었다가 뭐 불고기도 먹었다가 애들이 생기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느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하느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역시나 살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느님이 그거를 주셨다. 아니면 뭐 운명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선택이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가장 필요한 거를 해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저런 과정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산부인과 솔루션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시급한 건 산부인과 솔루션이 맞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지금 그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 아이들에게도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어떤 방향을 뭐 옵션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애가 생겼으니까 결혼했다고 치고 두 번째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한 몇 년은 좀 조심도 하려고 하고 해봤겠지?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19년 이때부터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된 게 아닌가. 에휴, 남편이랑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낫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하면서 이때부터 그냥 쭉 여기에서 이제 치아도 안 좋아지고 이도 벌써 많이 빠졌대. 골다공증의 요실금이 왔네. 그러면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뭐 자궁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아내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을 텐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남자에게 어떤 생각도 없이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인생을 시작해버렸죠. 그래서 이 아내분은 무기력해. 남편도 실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 아내분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저런 것들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는 것들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 만약 자기 애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겠지.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애 낳아도 괜찮나요? 했을지도 몰라. 지금 보면 뭐 아이들에게 소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엄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이 있어. 근데 정작 또 애들을 두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못 슬플 거면서 저런 것들에 이제 경각심을 느꼈고 결혼 12년 차에 7번째 임신 정말 흔하지 않은 일. 6년간 임신 중. 6년간 임신 중이고 6년은 어떻게 임신 회복기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남편의 성욕. 아내가 뭔가 관계를 안 해주면 삐지잖아요, 지금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삐지는 거를 굉장히 신경 써. 아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존재도 이 아내분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이렇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남편이 삐지는 거를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해. 그게 갈등이 되는 것도 싫고 남편에게 소외받는 이런 냉담함으로 남편은 벌을 주잖아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아내를 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싫어. 그래서 에휴 그냥 들어주고 말지 뭐. 그리고 아마도 2018년 전, 2014년에서 2018년 그 사이에 아내가 어느 정도 거부도 하고 서로 싸움도 있으면서 뭐 아내가 칼도 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싸움을 했는데 남편은 변화가 없었겠지.
왜냐면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2018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17년, 2014년에 아이 낳고 2017년까지 그 2, 3년 동안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휴, 집안이 조용하게 낫지.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도 낫고 그래도 이 사람 귀엽고 착하고 관계 해달 때 해주고 밥 달랄 때 주면은 그래도 가족한테는 든든하고 재밌는 아빠니까 성질 부리는 것도 아니고 밥 주고 그거 주면은 그래도 뭐 얘 얌전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근데 피임을 했어야 돼. 근데 그러면 아내가 피임을 뭐 미레나나 이런 거를 하든 어쨌건 아내가 번거롭더라도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보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아. 지금 아내분은 20살도 안 돼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미레나나 이런 거를 몰랐을 거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알려고 시도도 안 했고 그런 분에서 소홀했던 것도 맞고 아내분이 아이들의 존재가 아내에게는 그 애착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지. 자체를 생각을 못 했겠죠. 피임이라는 개념을 몰랐을 거고. 그리고 남편이 워낙 어리니까 남편에게 초반 지금은 다른 모습이고 남편도 때리고 막 이러지만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남편이 어쨌건 남편이 선생님이잖아요. 남편이나 종교적인 믿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이 높으니까 남편의 종교적인 믿음도 하나의 스펙이었을 거라고. 그것도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다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마 아이 첫째, 둘째 낳을 그때쯤까지는 굉장히 맹신하고 의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둘째를 낳고 아 이건 아닌데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생님처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뒤에서 뭐 그 우산 쓰는 거 싫다. 자기는 이제 맨몸으로 비를 맞는 거를 좀 즐긴다. 뭐 이런 식의 톤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첫째, 둘째까지는 그 아내는 그냥 그런 거를 맹신했겠지. 그거를 어디 가서 남편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어디 가서 물어봐.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그냥 그거를 최소한 둘째 낳을 때까지는 맹신했겠지. 그래서 둘째랑 셋째 사이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부터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아유 그래 이게 남편 다루는 법이구나. 아 남편 그냥 해달랄 때 해주고 그냥 집에 그냥 큰 불독이 한 마리 있다 생각하고 불독은 굶기면 주인도 물어요. 그래서 아 얘는 그냥 배불리 먹이고 그러면은 불독이 말 잘 듣거든. 근데 이제 얘가 굶으면 이제 위험하지. 우리 애들을 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불독은 그 개들 중에서도 힘이 센 개니까 위험하거든. 그래서 원래 그냥 지금 아내는 불독을 그냥 방에서 키운다 생각하고 지금 남편이랑 근데 사랑해요. 사랑해. 뭐 그 완전 뭐 개 취급한다 그 뜻은 아닌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죠. 괜히 싸움 일으켜가지고 애들 앞에서 뭐 그렇게 하고 나는 그때 못 참아가지고 막 칼 들고 남편한테 막 윽박지는 적도 있는데 그 다 소용없고 그래서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떠냐? 애들 앞에서는 싫어요라고 조건부로 말했어. 이것도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뭐 남편이랑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애들 앞에서는 싫어요라는 뜻이거든. 근데 남편은 애들 앞에서 싫은 거 저기서 싫어? 됐어 안 해. 삐져버려. 다 지금 노력하려고 나온 거니까. 또 한편은 이제 응원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욕구가 많이 센 편이긴 해요. 처음이면 철없고 어린 나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남편은 안 어리잖아. 마흔이잖아. 그리고 마흔인 걸 떠나서 7명의 아버지신데 둘째가 저기 아빠가 막 한번 할까 막 이런 말 듣고 막 화내잖아. 아예 재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데 이걸 듣고 남편이 삐져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삐지는 마음 이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게 너무 지나치지. 그리고 그거를 그런 삐지는 마음이 있어도 솔직히 티를 안 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지금 이 아내 정도면 그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집에서 뒹굴거려도 잔소리 몇 번 안 해요. 둘째는 정말 되게 혼자 있고 싶겠어.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갈망할 것 같아. 남자가 이런 걸로 삐져?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 소용없지. 그거는 한 20대 애들이 이렇게 삐졌고 30대 초반까지 그런 걸로 삐지지 않아야 더 좋은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교육이 가능한 나이에서는 그런데 지금 교육이 가능한 나이일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어른들 앞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시대 가면 불편한 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남편의 스킨십. 그래서 아내는 막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컨디션도 좋고 체력이 좀 올라와야 나도 해줄 만은 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임신한 아내를 그 정도의 지금 뭐랄까 체격이 있는 분이 상대를 온전히 그냥 편안하게 해준 상태로, 그러면 아내가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해줄만은 한데 뭐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나? 임신 상태로 10개월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첫째 둘째가 도와준다고 해도 당장 밥 만드는 것만 하루 종일이더만. 물론 이 아내가 애들에게 소홀해 보일 게 화면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애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애가 하나면 뭐 얘 공부도 봐주고 얘랑 같이 얘기도 하고 산책도 갔다가 와서 뭐 간식도 만들어 먹고 그러지. 근데 애가 여섯인데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예. 애가 둘만 돼도 얘를 절반을 봐주는 게 아니라 더 못 봐주게 돼. 뭔가 해야 될 일이 늘거든. 그리고 본인은 돕지도 않으면서 하자고 막 덤벼드니까 그렇게 이제 남편의 넘치는 욕구가 이제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부하면 남편이 또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또 그 모습 보기 싫고, 그러니까 남편이 삐지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수동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내가 이거면 내가 해줄게 이게 지금 2017년부터 그렇게 지금 아내는 그냥 알았어 이렇게 된 거겠죠. 삐진 공격, 남편의 욕구로 인한 잦은 부부 다툼, 이게 가장 최고조였을 때가 2015년이었겠지. 2012년간. 아니면 티를 내니까 애들 앞에서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 굶은 불독이 우리 애들 물까봐. 근데 이제 남편은 자기가 저 삐지는 거를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피임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어떤 거를 뭐 안 받아주고 간다 이러면은 이 집은 또 시끄러워지니까 남편이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전신을 묶어놔야 된다고? 그렇지. 묶는 건 당연하고 묶어놔야죠. 산부인과 선생님 조언을 잘 들어서 묶고, 그리고 묶어놔야지. 의사 선생님은 남편한테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으니까 아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서 그냥 다툰 상황을 장난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아내가 싫어한다고까지 생각 안 했다. 그러면 뭐야?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싫어해? 됐어. 삐짐. 너랑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폭력이다. 성으로도 폭력을 느낄 수 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이제 팍 상해버리는 거죠. 이 나이에도 왕성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런 남편 고마운 줄 모르고 나를 싫다고 하다니 배신감이 들고, 지금 남편이 그런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그래도 남편하고 관계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최소한 애들 앞에서 그리고 뭐 시댁 앞에서 이거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은 그래서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이제 배신감과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삐졌어. 인터뷰에서도 삐져 있어. 이제는 부부관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좋다고 하더니 다 뻥이었어. 배신감 팍. 다 너 좋으라고 그랬던 건데. 굳이 뭐 본인이 싫다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매달리면서 해야 할지. 아내가 19살 때 좀 이런 생각 하시지 그랬어요. 정말 서로가 원하지 않으면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원할 때 그때만 맞추도록. 왜 피임을 안 했냐는 말에 아내가 그 피임을 하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편이, 근데 또 반전은 여섯째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점점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아이템 복사하는 느낌인가 봐. 이게 정말 생명의 위험을 받는 산모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커지면 장기를 누르니까 기본적으로 장기가 원래 약했던 사람들은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죠. 남자들은 모르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섯째 쉽게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은 뜨억하는 거예요. 다섯째 출산 중에는 막 기절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랬으니까 여섯째가 상대적으로 쉽게 보였나 보다, 남편은. 그랬는데 여섯째를 또 연년생으로 낳네. 기절한 줄도 모르고 이제 아이를 낳았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사 선생님도 무슨 조선시대 여자 같다고.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뭔가를 인터넷만 찾아봐도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이들한테 뭐 어떤 삶을 줄지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그냥 뭐 어차피 얘네들은 집에서 농사 짓는 거 쭉 지어가지고 살면 되니까 그냥 우리 집의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아내도 뭔가 정보가 너무 없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어떤 삶인지를 너무 몰라. 근데 남편이 모르니까 뭐 너라면 피임했을 거야. 남편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짐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거를 하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지금 과거에는 그런 자식들이 살림의 미천이 됐다. 근데 이제는 책임이 배가 됐죠. 요즘에는
이 청년 실업률 자체도 워낙 높고 이런 사회가 축소되는 사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노후 대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의 생활을 보조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키우는 거는 마라톤이다.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에 내놓는다는 건 부모들의 노력인데 엄마 아빠가 희생과 노력을 해야 애들이 제대로 크는데 지금 아이 낳는데 희생을 다 해버렸어. 지금도 희생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희생을 못해. 그러니까 그 희생을 누가 해? 원래는 아빠가 해야지. 근데 첫째랑 둘째가 해.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부를 다 불러서 두 분은 반드시 피임해라. 그런 동생을 돌보기도 하는 첫째와 둘째. 남편이 여기서 이렇게 씩 웃는데 우리 애들 대견해서 웃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말은 그냥 말은 엄청 어른처럼 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이제 산통 체험을 시켜줘요. 이게 뭐 얼마나 비슷하게 될지는 모르겠네. 진짜 변해야 돼. 이 집은 일단 이혼숙녀 캠프 나온 어떤 부부보다도 이 집은 이혼은 없어. 이 집은 뭐 이혼하잖아요? 뭐 답이 안 나와. 이 집은 답이 안 나와. 그냥 진짜 기적적으로 남편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내도 어쨌건 체력이 더 좋아지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더 잘 챙기고 아이들도 이 부모들하고 애착이 잘 되면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시작은 이 남편이 지금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른이 돼야 돼. 이 부부는 이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해서 뭐 어떻게 살아요? 이혼을 한 후에 삶이 없어. 그려지지가 않아요. 아내가 진짜 에라 모르겠다 집을 나가버려? 그러면 애들은 어떡해? 뭐 애들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니면 이 아내가 혼자서 애들을 다 키워? 그러면 그나마 있던 마음의 정서적인 이 안정감도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남편이 불독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모로 힘들고. 그래서 이건 그냥 남편이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돼. 물론 뭐 도망갈 마음을 가지지도 않겠죠. 지금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보통 진통은 8시간을 3분 간격으로 1박 2일이나 2박 3일까지. 근데 남편이 되게 잘 참아. 고통이 파고드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방어력이 높겠죠. 원래 2단계만 돼도 악소리 나오는데 남편은 아주 잘 참는군요. 그렇지. 저거를 하면 피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피임을 마음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피임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파하니까 아내가 또 손을 잡아줍니다. 까먹을만 하면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저게 유효하려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렇게 이제 아내는 남편 손을 잡아줍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잘 살기를 바라고 아내도 조금 더 똑부러지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또 똑부러지게 대하면 남편은 또 삐져가지고 또 그렇잖아. 도 남편은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야. 큰 깊은 좌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똑부러지게 대해봤자 뭐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똑부러지게 살아야지. 남편이 이렇게 우쭈쭈 해가면서 살아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고통. 이렇게 이제 그 고통을 6번이나 겪었다는 거를 느끼면서 아내한테 이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거 잠깐 느꼈다고 뭐 아내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가 생각이 될까요? 아직까지는 남편이 어떤 스스로를 책임지고 변화하는 부분은 좀 약했으니까. 그래도 어쨌건 남편이 깨달았고 변화를 하려는 모습처럼 인터뷰를 해요. 생각이 들고 유서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이 남편은 되게 애 같은 면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아끼는 이유 중에는 말 그대로 이 아까 이제 불독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불독 같은 면. 이게 농담으로 그냥 개 같은 면인데 그렇게 개 같은 면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감성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남편은 그런 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냥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긴 하지. 아내가 이제 고생만 했다라는 생각에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고 또 너무 외롭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날 사랑해줘서 그래서 남편도 엄청 울어요. 이 장면에서. 이거 진짜 보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도 느끼고 슬픈 마음으로 또 감동의 마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아내를 애도하는 자리에서도 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 뭐 부부의 사랑에다가 깊은 애착이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때
그 동물이 잘못하면 오히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안 혼내. 그리고 그 동물을 오히려 더 챙기는 것 같은 집들이 있거든요. 그게 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부부의 사랑과 그런 애완동물을 키울 때의 사랑, 이게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내는 남편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비안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꼭 잘 키워낼게. 최소한 애들 학교 가는 거 뭐 한두 명이라도 뭐 돌아가면서라도 애들 학교도 좀 데려다 주고, 뭐 이제 뭐 첫째 둘째는 안 데려줘도 되지만 첫째 둘째랑은 뭐 같이 하는 취미 정도 하나 만들고, 뭐 하다못해 뭐 나가서 배드민턴이라도 좀 치고, 첫째랑은 둘째랑은, 아니면 뭐 축구공 같은 거라도 좀 갖고 놀든가. 그리고 밑에 애들이랑은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꼬맹이들은 걔네들 뭐 이렇게 좀 놀아주고, 뭐 그런 거 좀 돌아가면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걸 뭐 지금 해야지. 지금 뭐 불고기나 뺏어 먹고 있으면 돼? 뭐 본인이 낳은 걸 지가 낳은 걸 뭐 본인이 책임져야지 뭐. 그렇게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유서 쓰고 눈물바다 돼가지고 막 감동 도가니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때? 여보 앞으로 잘할게, 우리 애들 생각해야 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말이 그게 그리 싫었어? 지금 아내는 지금 유서도 읽고 지금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는 면도 있어가지고 왔을 텐데, 남편 이 욕구의 절제가 너무 없어. 스스로가 얼만큼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해. 물론 뭐 남편이 엄청 망가졌다기보다는 지금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눈치 보잖아. 싫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근데 남편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그 말이 좀 세게 박히긴 했거든. 그러니까 성으로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남편 말 어떻게 돼? 폭력 이렇게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성폭력을 했다고 이렇게 들리면서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삐지고 그렇긴 했겠지. 근데 여기에서 그래도 삐지지 말고, 그래도 방금 유서 쓰고 왔는데, 어? 그래서 아내가 싫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근데 그거를 어쨌건 이제 안 해. 그래서 안 해. 응? 정관수술 할 때까지. 뭐 다행이네요. 그래도 계속 안 한다고는 못해. 아, 절제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절제하고 살지 않다가 어떤 선을 넘으면 그 더 이상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먹는 것도 그렇고, 공부가 어쨌건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하루를 치팅해, 이틀을 치팅해, 아니면 뭐 한 달 여행을 갔다 와, 괜찮아. 근데 그게 1년이 돼, 2년이 돼, 그게 넘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못 돌아온다고.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돌아와.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그게 내가 그냥 하루 쉬어, 한 달 쉬어, 이거는 문제로 그냥 끝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장기화가 돼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절제가 안 되는 시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편은 뭐 삐졌고, 근데 이제 아내는 지금 방금 우리가 유서까지 쓰고 오고, 나는 이게 좋은 마음이었는데 또 저러니까 더 서운해.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해. 그래서 부부관계 싫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남편은 이미 삐져가지고 그런 말 안 들려. 남편은 지금 상처받았어. 아내가 남편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남편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얘기예요. 다음 주에 이 두 사람도 거짓말 탐지 해갖고 질문 답하고 이걸 하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마음이 상했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남편은 부부관계 하기 싫다고 의사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근데 그건 진짜 아니야. 이 아내도 문제 많고 남편도 문제 많고, 그래서 어쨌건 아내도 문제 많지만 최소한 아내가 싫어도 싫은 티 안 내고 지금 어쨌건 남편이 원하는 거 해주고 있어요. 그걸 맞추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맞춰주고 있거든. 그리고 다 싫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또 아까 또 의사 선생님 말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아내는 저쪽 옆 침대에서 자버리는군요. 오해 가득한 남편의 시비는 끝날 줄이 몰랐다. 아, 참. 임신한 아내 그냥 좀 편하게 자기 좀 입 닥치고 있지. 아니 뭐 지금 그냥 상태면 그 차라리 이해를 하는데, 아예 임신 지금 몇 개월이야. 6개월인 아내가 지금 여기 방송 촬영하면서 지금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내가 언제 살기 싫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 싫다며. 이게 점점 커지고 있잖아. 아이들 앞에서 하자고 말하는 게 싫다라는 게 아내의 말이었는데, 남편은 나의 존재를 너는 싫어하는구나라고 확대 해석해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 하면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맞는 상대의 멘트로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 참고 왜 씹이냐. 남편은 이제 자기가 상처받은 게 크니까 그 상처에 걸맞게 상대는 가해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그래서 당신 혼자 삐져서 오해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지. 뭔 소리를 듣고 왔길래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한 말을 들었겠지.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결국 폭발해가지고 고성이 오갔대. 나름대로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진작 이혼해 주던가 왜 버티고 있었냐. 이제 이 싸움이 시작돼 버렸지. 방금까지 그 유서 쓰고 지금 좋은 기분으로 왔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이 삐지고 또 그렇게 찌르는 말을 들으니까 아내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남편의 어떤 저런 삐짐 공격, 저런 말들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에요. 갈등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야. 그게 두려워서 집에서부터 남편으로 도피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장면 보면 겁나 웃긴데 남편이 지금까지 계속 뭐 너랑 안 해 뭐 어쩌고 하면서 계속 막 시비 걸고 삐졌잖아요. 이 장면에서 남편 코 골고 자. 남편 코 골고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실컷 나 지금 잠 못 자게 지금 신경 곤두서게 하고 나 지금 마음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남편이 옆에서 코를 엄청 막 골면서 자니까 아내는 더 빡쳐. 그래서 따로 밖에 소파에서 잘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도 임산부인데 소파에서 잔다고? 근데 옆에서 저렇게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저게 뭐 잠이 오겠어? 근데 좀 나가는 소리에 이제 남편이 이제 뭐 잠깐 깨서 뭐 퇴소할 거야? 근데 뭐 퇴소는 아니고 이혼 생각이 아주 커져버린.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거짓말 탐지가 시작이 되는 거짓말 탐지기 이거 있죠? 심리 생리 검사로 넘어가는데 이건 다음 주. 여기서 뭔가 또 터지나 봐. 여기서 본능 부부의 뭔가 터지나 본데 그게 뭘지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갈등이 강해지려면 이성의 힘을 키워야죠. 어른으로서 이성의 힘을 키운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협상 훈련이 실은 도움이 되긴 해요. 하나는 협상의 기술인 협상 방식을 이해한다. 그러면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협상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협상 이론을 알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과 내가 니즈는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거를 하는 거죠.